진짜로 메쉬 스크린이 이렇게 일체감 있게 설치된 거는 저는 처음 봤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학과입니다. 진짜 날씨가 더워지면서 벌레들이 엄청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지금은 그나마 괜찮은데 저녁 되면은 벌레들이 엄청 달라들어요. 그래서 이럴 때 많이 쓰는 게 바로 메쉬 스크린이죠. 저도 메쉬 스크린을 가지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제품들은 사실 디자인이 그렇게 이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메쉬 스크린 같은 경우 대부분 다 렉타 타프 모양에 한정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메쉬 스크린은 렉타, 옥타, 헥사 모양을 가진 메쉬 스크린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모양도 정말 이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영상에서 잠깐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포레스트유의 메쉬 스크린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모양은 헥사 모양이고요. 오늘 저랑 디테일하게 설치 방법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포레스트유는 작년에 정말 이쁜 모양의 불멍 쉘터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번에 나온 이 타프랑 그리고 메쉬 스크린도 모양이 정말 이쁩니다. 각각의 브랜드들마다의 특징이 있는데, 이 포레스트유는 디자인을 정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불멍 쉘터뿐만 아니라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들도 다 국내 생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퀄리티가 정말 좋은데, 과연 이 타프도 마찬가지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방부터 얘기를 드리면, 가방 원단도 이렇게 허니콤 원단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가방이 사이즈가 엄청 넉넉한데, 제가 타프만 넣은 게 아니라요, 이 안에 메쉬 스크린까지 같이 넣어가지고 왔는데도 가방에 여유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타프랑 메쉬 스크린만 넣는 용이 아니라 여기에 또 다른 제품들을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포레스트유는 저번에도 그랬지만 가방 퀄리티부터 정말 좋거든요. 바이어스로 감싸서 밖에 안 하는데, 요거는 가방 내부까지도 굉장히 신경 쓴 티가 나고, 외부 원단도 이 싼 원단이 아니라 되게 좋은 원단을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메쉬 스크린인데, 메쉬 스크린을 일단 좀 이따 펼쳐서 얘기를 드리고, 이게 본체입니다. 헥사 타프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컬러는 카키 컬러예요. 블랙 컬러가 하나가 더 있어서 총 컬러는 두 가지로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키는 75 데니아거든요. 200D, 300D 쓰면 좋아요. 물론 원단이 두꺼워지면서 그 내구성이 조금 더 좋은데, 그만큼 무게는 늘어나거든요. 데니아가 높은 제품들 보면은 무게가 한 6kg 정도 나가기도 해요. 뭐 렉타의 경우. 근데 이 제품은 얇은 원단을 사용하는 대신에 내구성을 높이는 코팅을 넣어줬어요. 실리콘 코팅을 넣어줬고요. 거기에 일반 립스탑이 아니라 다이아 립스탑으로 작은 촘촘한 이런 다이아 립이 들어가서 내구성을 조금 더 높여줘서 무게랑 내구성을 둘 다 갖춘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일단은 본체 스킨만 했을 때 2.8kg 정도로 무게를 좀 경량화시킨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물론 요즘에 나오는 나일론 실타프들에 비해서는 조금은 무거울 수도 있기는 한데, 그런 실타프들 원단보다는 내구성은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들고 다니는 데는 크게 부담이 없이 들고 다닐 수가 있어요. 집에 렉타 모양의 메쉬 스크린이 있는데, 아기랑 갈 때만 사용을 하지 혼자 다닐 때 잘 사용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설치가 은근 귀찮습니다. 우선은 타프랑 따로 설치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타프 설치하고 메쉬 스크린 설치하고 두 번 걸고 해야 되는데, 그게 은근 귀찮더라고요,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혼자 다닐 때는 사실 메쉬 스크린은 사용을 안 하고, 그리고 또 모양이 별로 안 이뻐요. 렉타의 메쉬 스크린이 뭔가 좀 감성적인 느낌은 있는데 저랑은 좀 안 맞아요. 저는 헥사 모양의 타프를 제일 좋아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헥사 모양이 곡선이 져 있다 보니까 메쉬 스크린 모양이 되게 안 이쁘게 나요. 그리고 메쉬 스크린 같은 경우는 기존 타프 사이즈에서 사이즈가 좀 줄어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5m급이라고 하면은 메쉬 스크린을 설치하면은 4.5m로 그 폭이나 높이가 줄어들거든요. 이중으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보시는 것처럼 타프에 지퍼가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게 이 지퍼 이렇게 설치하면은 지퍼가 처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리뷰 영상이나 후기 영상을 보니까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진짜로 그런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리고 뭐 붕재나 소재, 부자재 이런 것들 다 잘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좀 이따 펼쳐보고 디테일하게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커넥터블 헥사 타프를 펼쳐졌는데, 사이즈는 헥사 타프 중에서는 큰 사이즈에 속하거든요. 5m, 그리고 이쪽 폭이 480 정도 나오는 사이즈라서 최대 한 4인까지도 사용이 가능한 타프 사이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메쉬 스크린을 사용을 안 할 때는 이 메인폴 높이나 뭐 사이드 스트링 길이나 이런 것들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설치해 주시면 되는데, 메쉬 스크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메인폴대를 260으로 맞춰 주셔야지만이 메쉬 스크린을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대한 사이드 쪽은 길게 팩다운 해주시는 게 좋은데, 캠핑장 사정에 의해서 폭이 안 나와서 스트링을 짧게 내려야 될 때는
사이드 쪽으로 서브 폴대 올려주시면 되겠죠. 이거는 내가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서 알맞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일단 메쉬 스크린 설치를 하기 전에 이 타프 디자인이나 이런 걸 좀 얘기 드리면, 일반적인 헥사타프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각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잡히죠. 그리고 한 가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 하단 부분으로 지퍼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 지퍼가 사실 뒤집혀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위에서 봤을 때는 지퍼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밑에서 봐야지만이 지퍼가 있는 거를 인식이 될 정도로 타프 디자인을 망치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옥타타프나 렉타타프 같은 경우는 사이드 폴이 무조건 필수적으로 필요하거든요. 렉타는 4개, 그리고 옥타 같은 경우는 2개의 서브 폴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폴 연결하지 않고 최대한 간편하게 설치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헥사가 가장 간편하게 설치가 될 거예요. 일단 여기서 저 메쉬 스크린 한번 펼쳐 보고요, 다시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메쉬 스크린을 펼쳐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지퍼만 연결을 하면 되는데, 일단 설치 방법을 하나씩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퍼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전체가 둘러지는 건 아니고요, 이쪽 사이드 부분이랑 그리고 이쪽에 메인폴이 있는 부분이 따로 지퍼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총 4개 지퍼를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이렇게 펼쳐 주신 상태에서 먼저 뭘 하느냐, 이 메쉬 스크린을 이 폴 밖으로 세워 주시면 돼요. 그냥 살짝 들어서 바깥으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 위쪽에 지퍼 연결하려고 하면은 키가 2m가 아닌 이상 손이 안 닿잖아요. 살짝 안쪽으로 이렇게 빼주세요. 이 상태에서 지퍼를 연결해서 지퍼를 그냥 돌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키가 안 닿으면 조금 더 내려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폴대를 살짝 내려서 체결을 해주시고요. 다시 폴대를 이렇게 올리면 되겠죠. 자, 이러고 나머지 지퍼도 다 연결을 해줄게요. 지퍼를 다 연결을 하셨으면 타프 폴대를 원래 있던 자리로 이렇게 되돌려 주시면은 어느 정도 모양이 다시 잡히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뭔가 처지는 느낌이 들죠? 하단 부분에 팩다운 해주시면은 설치는 끝나는 거예요. 헥사타프 같은 경우는 출입구 지퍼는 이 폴대 있는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퍼를 열어서 출입구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안쪽에 보면은 이 부분에도 팩을 박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출입구로 사용을 안 해주겠다 하면은 요걸 2개를 같이 박으시면 되고요. 출입구로 사용해주고 싶다 하면은 한쪽만 팩다운을 해주시면 되겠죠. 어차피 지퍼 닫혀 있으면은 텐션은 잘 잡히거든요. 출입할 때 이렇게 열어서 이쪽 부분으로 출입을 하고 다시 이렇게 닫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모서리 있는 부분에 팩다운 해주시면은 텐션은 잘 잡히겠죠. 팩다운 위치나 이런 거는 텐션 보면서 적당하게 박아 주시면 될 거예요.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확실히 기존에 있던 메쉬 스크린들보다 정말 훨씬 편해요. 지퍼만 연결하고 팩다운만 한 5-6군데 정도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메쉬 스크린들보다 훨씬 편하고, 무엇보다 메쉬 스크린들 설치하면은 타프 디자인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모양이 직각인 렉타타프에서만 메쉬 스크린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거는 곡선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 타프 디자인을 살릴 수 있는데, 요거는 헥사타프에서도 이렇게 정말 깔끔하게 이쁘게 메쉬 스크린이 설치가 돼요. 북한님이나 캠남님이 옥타 리뷰한 영상도 있거든요. 옥타타프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가장 좋아하는 디자인인 헥사타프로 이렇게 메쉬 스크린이 만들어진다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물론 타프 설치하고 이거 설치하려면 손이 조금은 더 가요.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처음 설치해보는데도 각이 이 정도 잡히는 거면 정말 잘 잡힌 거거든요. 그리고 완전 칼각을 원한다 하면은 여기가 살짝 올라가면 더 칼각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스트링을 더 길게 박아 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길게 박으면 옆 사이트 침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낮은 폴대들이 있어요. 그거 여기다 그냥 끼면은 훨씬 더 이쁘게 디자인이 잡히겠죠. 그리고 바람이 불 때 훨씬 더 잘 버텨줄 거고요. 보통은 메쉬 스크린이 이 안쪽에 설치가 돼서 공간을 많이 잡아먹어요. 그리고 타프 있고 그 밑으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층고도 좀 죽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조금 덜한 것 같아요. 다만 사이드를 높게 올리고 사용하고 계시는 분이 있거든요. 머리가 안 닿게. 옥타나 렉타 같은 경우는 사이드가 조금 더 높습니다, 이 헥사보다는. 근데 요 같은 경우 키 정도로 높여주면은 이 공간이 떠버릴 것 같아요, 이 메쉬 스크린 때문에. 그래서 측면은 이 높이로만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게 조금은 단점은 될 것 같은데, 그러신 분들은 렉타나 옥타로 가시면 되겠죠. 어쨌든 저는 실내로 들어가서 사이즈 어느 정도 나오는지 체크를 해보고 디테일들을 조금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왔다 갔다 할 때는 이 높은 쪽에 지퍼가 체결이 돼 있어서 고개를 숙이거나 할 필요 없이 그냥 이러고 왔다 갔다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버클이 들어가 있어서 이제 지퍼를 열더라도 한쪽이 이렇게 벌어지지 않겠죠. 진짜 아늑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큰 텐트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물론 이게 렉타가 아니라 헥사라서 렉타 쓰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작아 보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 정도면은 충분히 2인 3인 가족은 넓게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 나오고요. 이쪽에 이너 텐트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이쪽에서 테이블 놓고 충분히 가족이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테이블만 놓고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4명씩 총 한 8명까지도 앉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외부가 진짜로 엄청 깨끗하게 잘 보여요. 천장 쪽으로 이렇게 블랙 코팅 들어가 있어서 햇빛도 굉장히 잘 막아주고요. 봉제 라인으로 이렇게 심실링 처리되어 있는데 심실링도 하얀색 심실링 아니라 블랙톤으로 튀지 않는 심실링 처리가 잘 들어가 있어요. 진짜로 메쉬 스크린이 이렇게 일체감 있게 설치된 거는 저는 처음 봤거든요. 기존에 나와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메쉬 스크린들 제품과 정말 큰 차별화가 되는 것 같아요. 디테일들을 좀 살펴볼 텐데 힘 받는 부분에 봉제 처리 잘 되어 있고요. 끝 처리가 이렇게 다 바이어스로 감쌌어요. 그리고 지퍼 있는 부분에 밑에 부분으로 이렇게 원단 또 덧대어져 있고요. 그리고 원단 같은 경우는 75데니아인데 실리콘 코팅 들어가서 내구성 좋아졌고요. 보통은 립스탑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다이아 립이거든요. 2mm로 정말 촘촘해서 찢어지거나 할 걱정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수압이 만이거든요. 만 정도면은 물 이렇게 흘리면은 물방울 튕기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수압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비 오는 날에도 안전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메쉬 스크린에도 이렇게 스커트가 들어가 있는데 스커트와 디테일이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스커트는 보통은 싸구려 원단을 쓰거든요. 근데 요거는 지금 150D의 허니콤 원단을 사용을 해서 좋은 원단을 사용을 했어요. 보면은 되게 두툼하거든요. 그리고 끝 처리도 그냥 접어받기가 아니라 말아받기로 원단 전체가 다 둘러져 있습니다. 진짜로 이 메쉬 스크린 하나에 공을 정말 많이 들였다는 게 보여지고요. 이 스커트도 넓은 스커트 들어가 있고 끝에도 팩다운 할 수 있게 이런 고리 부분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이렇게 패치도 넣어줬고요. 진짜로 저번에 불멍 쉘터도 그랬지만 이것도 정말 디테일 하나는 끝내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내를 이렇게 어느 정도 꾸며줬는데 좀 작은 이너 텐트 같은 거를 설치할 수 있고 이너 텐트 설치해도 이쪽으로 테이블 2개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와 되게 좋아요. 저는 오늘 혼자 와서 뭔가를 많이 채워주지는 않았는데 안에서도 서서 여유롭게 돌아다닐 수도 있고 테이블 놓고 의자 놓고도 충분한 여유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공간성이나 이런 것들은 좋은 것 같고 이것보다 나는 조금 더 넓은 공간을 원하시는 분은 렉타랑 옥타로 가시면 돼요. 올해 여름은 이걸로 계속 갈 것 같아요. 낮에는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저녁에 특히나 방역이 안 된 캠핑장이나 노지로 가면은 밤 되면은 정말 수천 마리의 벌레들이 불빛으로 달라들어요. 그래서 좁은 텐트 안에만 있거나 할 수밖에 없는데 목이 못 들어올 정도로 되게 촘촘하거든요. 그리고 외부 풍경이 360도로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기 때문에 여름 캠핑할 때 특히나 벌레 많은 데 갈 때 되게 좋을 것 같고 은근 아늑한 면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포레스트유 커넥터블 타프, 헥사 타프랑 메쉬 스크린을 같이 리뷰를 했는데 진짜로 와 되게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정말 편하기도 편하고 헥사타프의 이쁜 디자인을 망치지 않는 메쉬 스크린이라서 정말 좋았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지퍼로만 연결을 하면 되죠. 정말 쉽게 설치가 되는 메쉬 스크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을 것 같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이거 말고 블랙 컬러도 있습니다. 컬러도 2가지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컬러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레스트유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리뷰한 제품은 다 국내 생산이에요. 국내 오래된 테일러 업체랑 협업을 해서 만들어진 타프라서 봉제나 소재나 이런 부분이 정말 거의 끝판왕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신 국내 생산을 하고 내수압 만에 메쉬 스크린 하단에 있는 것까지 좋은 원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가성비 있다고는 말은 못하지만 충분히 그만큼의 값어치를 하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로 남겨놓고요. 지금까지 최 작가였고요. 내용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